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요즘처럼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TV만 켜면 먹는 방송 그리고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 그리고 먹는 것이라는 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전통 음식의 맛과 멋을 지키고 전파하고 계신 분, 특히 한식을 통해서 맛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식재단 윤숙자 이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제 분위기와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해외 출장으로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이 또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한복으로 다니시는 거죠?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한복을 입혀주셨고 초등학교 때부터요? 네, 깡통 치마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무릎에 올라오는 거. 그렇죠. 소녀들 귀엽게 입는 치마. 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에는 긴 치마를 입고 보통 일할 때는 생활 한복을 입어요. 그러면은 문득 궁금해졌는데 이게 양장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이제 해외 여행 어디 갈 때는 네. 양장. 그 모습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또 윤숙자 이사장님 하면은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그야말로 몇십 년, 그리고 굵직굵직한 우리 전통 음식 행사장에서 항상 정말 단아하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조근조근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 그래서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께서 이제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식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네. 그 얘기부터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태어난 데가 개성이에요. 개성. 네. 네. 사남매 중에 막내딸이었는데 항상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이렇게 맛깔스럽게 잘하셨어요. 개성 음식이 또 맛있죠. 네. 그래서 항상 음식 하실 때는 제가 어머니 앞에서 항상 미리 맛도 좀 보고 어머니가 뭘 썰으시면 그걸 또 달라 그래서 먹기도 하고 어머니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나 이럴 때는 뚝딱 막 술도 담으시고 명절 때는 산자나 강정 같은 옛날에 밥풀 과자라고 그렇죠. 맛있는 손바닥만한 산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엄마처럼 저렇게 요리를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마도 그런 선망의 마음이 있었던 듯해요.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말 요즘에는 반가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는 게 정말 외국 항공사에서 이제 비빔밥을 기내식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너무 들을 때마다 뿌듯한 것이 막 유럽에서도 또 남미에서도 우리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이제는 정말 좀 세계화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되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에 어떤 면에 이렇게 좀 빠지게 된 걸까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네. 많은데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우리 음식이 이렇게 계절별로 재료가 나와서 좀 자연식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그렇죠. 건강식, 자연식. 자연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서 금방 먹는 음식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숙성, 발효시킨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부터 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식초, 술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이제 저희 음식을 진가를 아시는 듯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음식에는 왜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은색의 그런 5가지 색깔이 고루 들어가는 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도 하시지만 사실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오장육부가 건강해진다는 비밀이 저희 한국 음식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그런 점을 환호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음식은 먹으면 약이 된다는 그런 어떤 약식 동원 사상을 그들도 많이 요즘은 간파하고
요즘 해외에서 의사들이 암이 걸렸다든지 어려운 병에 걸렸다 그러면 한국 음식을 드세요라고 처방을 내린다는 말도 제가 듣고 네. 너무 기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스스로도 왜 우리 음식을 사실 뭐 몸이 안 좋을 때나 네. 기운이 빠졌을 때 그리고 뭐 원기 회복을 하고 싶을 때는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우리 맞아요.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어렸을 때, 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야, 밥이 보약이다. 밥 3끼 잘 먹으면 건강하다 하시면서 병이 났을 때 네. 먼저 음식으로 다스려 주시고, 예. 안 날 때만 약을 쓰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런 사실 지혜로움이 있었는데 참 늘 일상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흔한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좀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이사장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이제 우리 한식에 대해서 사실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함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홀대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싶은 생각도 네,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음식 비싼 거는 뭐 네. 그 돈 내고 사 먹으면서 한식이 비싸면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들. 네, 맞아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네. 조금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해외를 다녀보면 그 오히려 현지인들은 우리 음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행을 해외로 오신 국내 한국인들이 네. 밑반찬이 왜 이렇게 적게 깔렸냐 막 이러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네,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특히 일본만 하더라도 그 단무지 하나를 내놓더라도 다 돈을 받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식생활이 옛날부터 좀 이렇게 풍요로웠고 푸짐하게. 푸짐했으니까 밑반찬은 무료로 나오잖아요. 네. 김치부터 밑반찬, 그렇죠. 뭐 나물 같은 네. 거 이런 무침 이런 생채라든지. 것들. 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내는데 네. 사실은 앞으로 그것도 돈을 이제 받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굉장히 밑반찬을 무료로 드리면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들이 그것을 좀 알아서 해외 나가서도 우리 음식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그 해외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을 더 격려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스스로 식당에서 어떻게 했나 이제 돌아보고 또 반성하게 네. 되는데 사실은 그게 또 푸근한 인심이라고 느껴져서 네. 그것마저 돈을 받는 게 좀 야박하다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사실은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선생님 나물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의 괴리를 정리할 필요도 저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주시는 반찬을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잘 드시면서 한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만큼 이제 정말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조금 이렇게 각박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식일 텐데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한식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요즘에는 한식하면 집밥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식 그러면 이제 네. 밥 한 상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밥과 국, 또 찌개나 뭐 또 우리가 조림이나 뭐 전이나 생채나 나물이나 이런 게 오르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음양오행에 어긋남이 없는 밥상이에요. 우리 한식 밥상이. 영양도 물론 네. 다 잘 겸비되어 있고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으니까 굉장히 그 조화가 또 잘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제 뭐 스테이크나 뭐 이렇게 뭐 좀 굽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단순한 튀기고 조리법인데 굽고 이런 것도 네, 많고, 네. 저희는 좀 고르게 이렇게 네, 밥상이 네. 차려져 있고 식재료도 다양해요. 겹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콩나물국 끓이면 나물을 묻히지 않는 그런 밥상이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밥상은 정말 어떤 마음의 어떤 고향 네. 또 어떤 어머니의 정성을 우리가 먹게 되니까 어떤 그런
건강도 도모해주는 밥상, 음양 오행이 다 갖춰진 밥상, 영양이 고른 밥상, 그것이 우리의 이제 밥상인데 요즘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들이 좀 바쁘다 보니 그런 밥상을 이제 밟기가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될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식구들한테도 시간이 허할 때는 그런 가짓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어머니의 어떤 오롯한 정성이 들어있는 밥상을 자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소통도 하고 아이의 닫혀진 마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도 보고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이 되는 게 우리가 밥상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음식들이 밥상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피자나 스테이크나 뭐 파스타나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되고 먹게 되지만 그래도 이게 한식으로 정성 가득 차려진 그런 밥상 앞에서는 진짜 왕이 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장도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 네. 그게 이게 한식 밥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이제 그 세계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그 저희가 기사로도 참 많이 지적이 되는 얘기인데 이제 한국을 찾는 뭐 중국인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한식당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한식을 못 내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어요.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런 관광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계신 관광객들을 모셔올 때 너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을 모셔오는 듯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격이 낮은 식당을 가게 되니까 그게 약간 그게 문제인 패키지처럼 거예요. 관광 코스로 묶어서 우리 음식이 정말 괜찮은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잘하는 한식당도 많은데 너무 관광객들을 다수를 오게 해서 너무 낮은 가격대의 음식점으로 데려가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도 시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시정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너무나 귀하고 맛있는 고유의 음식들이 많은데 굉장히 사실은 정체불명의 그런 음식들을 한국 음식으로 알고 먹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뭐 대학에서 지금 전통 음식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후학들이 가장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이기도 하신데 어떠세요? 직접 이렇게 뭐 수업 시간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서 정말 이렇게 요리 다 하시고 장도 담그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배화여자대학 전통조리학과에서 전통음식도 가리키고 궁중음식을 가르쳤는데 저는 첫 학기 1학기에 반드시 봄학기에 장을 담그는 걸 가르쳤어요. 1학년 1학기에?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그 배화여대 그 한적한 뜰에는 그 배화여고 여대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항아리를 기증하셨어요. 장항아리. 그래서 그 장항아리를 이렇게 기증받아서 장독대를 만들고 전통조리학과 학생들하고 봄 학기에는 얘들아 우리 장을 담그자 그래서 간장을 담고 된장을 담고 고추장을 담았어요. 잘 담궈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막 우리 학과 애들이 장을 담그면 다른 학과에서 어머 전통조리학과 애들이 뭐 하나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또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장은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맛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뭐 글쎄 학교 그 교정에 담은 장이 이렇게 맛이 좋게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전통조리학과 학생들에게 장이 모든 음식의 근원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장도 가르치고 김치도 가르치고 전통주도 가르치고 우리의 좀 대표적인 음식을
예, 가리키고 궁중 음식도 가리키고 양반가의 음식도 가리키고 향토 음식도 가리키고 예.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정말 배워보고 싶네요. 이 나이가 되도록 사실 장을 맨날 친정 어머니한테 얻어먹기만 했지 이게 직접 담궈보질 못해가지고요. 아, 그거는 당연하세요. 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그건 담을 시간은 없는데 네. 지금 저는 이제 배화여대를 그만두고 한국 전통음식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번 10월 달 프로그램에 김장 담그기가 있고요. 네, 네. 내년 1월에는 장 담그기가 있는데 내년 1월에 제가 한번 장담그기. 제가 네. 한번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한국 전통음식연구소에서 출간한 책인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네. 저희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MOU를 맺고 아, 우리나라 음식도 이제 조금 좀 품격 있는 음식으로 한번 표준화를 만들어 보자. 음식의 맛의 획일화가 아니라 만드는 방법이 옛날 어르신들께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얘야 파 한 대, 마늘 한쪽, 생강 한 톨 넣어라 그러셨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푹 끓여라. 네, 맞아요. 잠깐 끓여라. 그게 과연 얼마를 말하는지. 그렇죠. 어린 잡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예. 그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노하우와. 간파하려면 시집 가서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처가 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100가지 음식이 나왔고 이건 8개국으로 만들어서 8개 언어로 만들어서 지금 해외에서. 세계로 내보내고 있고요. 네네. 네. 이 조리법이 진짜 상세하게도 나왔네요. 네. 준비에서부터. 네, 그래서 원래 원재료였을 때 그램, 네. 다듬었을 때의 무게, 예. 그리고 다 됐을 때의 한 그릇. 아, 그런 것까지. 네. 계량까지 정확하게 해서. 불의 높이는 네. 센 불에서 몇 분, 중간 불에서 몇 분, 네. 낮은 불에서 몇 분. 그리고 그것을 한 그릇 먹으면 또 얼마만큼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지. 남비도 어느 직경에 또 깊이는 어떤 남비. 그런 남비까지 해서 그것은 제가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오신 젊은 부부인데 네. 우리나라에 1년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표준화하기 전에 제가 그 두 분에게 갈비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이분들이 갈비찜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갈비탕을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시내에서 구해온 책이 영어로 된 한국 음식 책이었는데 갈비의 킬로그램은 나왔는데 기타 양념은 적당량, 적당량. 물도 적당량. 그렇죠. 적당량이 제일 많아요. 끓이는 것도 뭐 푹 끓여라. 아, 푹. 예, 뭐 이렇게 하니까 한 소끔 푹 끓이기 뭐 이렇게. 제가 거기서 조금 아 이건 안 되겠다. 네. 어떤 맛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세워놓고 물론 뭐 지방마다 다 맛이나 여러 가지는 다르지만 그건 그대로 고유로 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들에 대한 것은 조금 기본 맛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제가 농식품부나 문체부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좋은 책이 나오게 됐어요. 와, 정말 이 책을 보면 또 한식이 얼마나 정말 그 과학화 또 전문화, 네.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지도 우리 뭐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인들 스스로도 좀 네.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선생님. 야, 그래서 8개국으로 나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네. 아랍어, 스페인어, 체코, 프랑스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네, 지금. 선생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을 그러면은 지금 출간하는데 뭐 여러 도움도 주셨지만 일단은 한국 전통음식연구소에서 네, 지금 낸 거잖아요. 주축이 돼서. 네.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전통음식연구소의 그 소장을 맡으신 지가 한 20여 년 안 됐나요? 몇십 년? 한 18년 되는 듯 합니다. 아, 진짜 바쁘시겠어요, 선생님. 지금 이 소장도 맡고 계신 거면서 네, 이제 한식재단 그래서 이사장도 함께하고 그냥 계신. 저희 사제를 털어서 예,
부족하지만 한국 음식을 좀 알리고 이런 책도 좀 만들어내야 되고 해외 가면은 다른 나라에 가보면 다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음식들은 있는데 네. 한국 음식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 음식은 이 코너에 대형 서점에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직을 놓고 네. 제가 연구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뭐 알려진 그런 음식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 고유의 맛을 외국인들도 느낄 수 있게끔 정말 적당량으로 해서 갈비찜인지 탕인지 된장찌개인지 네. 국인지 모르게 이게 아니라 그 정확한 양을 계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있다는 거는 뭐 너무 반갑고 또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기본으로 두고 네. 이제 다 지방마다 음식은 그대로 가야 되죠. 그렇죠. 안동 지방의 음식, 그럼요. 서울 지방의 음식 이건 가는데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나 가장 맛있고 품격 있는 음식은 표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우리 그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계를 세우고 전통을 바로잡고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요즘만큼 진짜 이 다양한 요리 네. 프로, 뭐 먹는 프로, 네. 뭐 이런 어떤 음식 관련된 프로가 넘쳤던 때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야말로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어떻게 느껴지세요? 때로는 조금 과하다 싶은 것들도 있으시고 또 이게 정말 한식이 제대로 맞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요리 네. 프로그램 보시면 좀 아쉬운 점도 좋고요. 또 네. 칭찬해 주실 것도 있으시면 해주시면 네. 좋고. 예, 이렇게 한국 음식이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TV를 틀 때마다 이렇게 이제 먹방이 많이 뜨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린 학생들도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셰프가 되겠어요.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방향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전통은 전통대로 가야 됩니다. 네. 궁중 음식은 궁중 음식대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후손에게도 길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2016년 현대예요. 그리고 많은 외국 사람들도 물밀듯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우리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 뿌리를 두고 근간을 두고 이제는 조금 모던화할 때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국빈들이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전통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지만 네. 전통 음식에 뿌리를 둔 그런 모던 한식을 대접하기도 해요. 사실 그 모던이라는 거는 퓨전과는 좀 다른 의미의 모던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전통을 조금 더 이렇게 현대화시킨. 네, 예를 네. 쉽게 네, 제가 예를 들어보면 들면, 우리가 이제 잡채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잡채 원래 전통적인 잡채는 쇠고기가 들어가요. 네. 당면도 네.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잡채를 그들에게 그 VIP들에게 냈을 때는 그들이 우엉을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고 우엉을 채 썰어서 끓는 물에 소금 좀 넣고 좀 삶아낸 것을 물기 빼서 맛있게 볶아가지고 우엉 잡채를 냈더니 아주 좋아했어요. 제가 중국을 갔을 때 중국 우리 중국 한국 대사 관저에서도 크게 그 VVIP들에게 저희 한국 음식을 코스로 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들이 장어 구이 같은 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잡채에다가 장어를 구이를 해서 채 썰어서 장어 잡채를 냈어요. 장어 잡채요? 네, 그건 아주 진짜 좋아했어요. 새로운데요? 예, 또 유럽 쪽에 갔을 때 저는 그들이 해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해산물을. 그래서 새우, 뭐 전복 또는 뭐 이런 패주, 뭐 오징어 네네. 이런 걸 넣어서 잡채를 했더니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가 말하는 모던하라는 것은 네. 그 잡채라는 것은 우리 전통 음식이죠. 네. 거기에 그들 나라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는 것이죠. 그리고 먹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한식의 리파인, 네. 네, 어떤
재료나 뭐 만드는 방법이나 모양이나 담기나 그릇까지도 조금 품격을 높여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모던 한식을 앞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그러나 그것만만 가져가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전통은 전통대로 가야 되고 모던 한식도 앞으로 더 많이 나와서 예, 오시는 분들, 드시는 분들을 좀 편안하게 하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지난 9월 말에 네. 저희가 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네. 저희 한식재단이 같이 MOU를 맺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한식 메뉴 10선을 발표한 바 있어요. 9월 끝주에. 예. 그런데 그때의 음식 하나를 소개하면 네. 예를 들면 삼계탕을 네. 저희가 이제 특선 메뉴를 내놨는데 우리가 삼계탕 그리면 그냥 큰 그릇에 삼계탕 한 마리가 푹 과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저는 그거 계속 앞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드시기는 조금 너무 그게 뼈도 발라내야 되고 그렇죠. 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살을 애에 발라서 예, 그 들어가는 재료를 그 안에 넣고 말아서 그래서 끓여서 네. 드실 때도 드시기 편하게 좀 잘라서 아. 그래서 닭국물을 부어서 냈더니 어. 아주 드시기가 편해했어요. 그래서 깔끔했겠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쉽게 드리느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삼계탕도 그대로 그 네. 모양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푸짐한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닭 한 마리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겸해서 외국인들이 그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우리 음식에 들어있는 것을 저는 모던 한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네. 그것이 한식의 리파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해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또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여러 가지 음식들과 섞여서 네. 이렇게 퓨전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퓨전을 꼭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퓨전은 퓨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던 한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식재료도 그렇고 또 이제 드시는 분의 어떤 기호에 맞게 이렇게 뭐 외국 네. 국빈이면 국빈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는 좀 배려했다는 그렇죠. 걸 하면 개발하고 되겠네요. 네, 네. 드시는 분을 배려하는 음식. 그렇죠. 네, 네. 아, 이해가 쏙쏙 가요. 근데 정말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제 전통 음식을 전수하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현장이 궁금해서 또 화면으로 담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오늘은 전국에서 모인 수준급 기능조리사들이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과 예 조리소에 나오는 방식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보는 날이다. 교단에서 내려온 이후 20여 년간 이곳에서 한식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윤숙자 이사장.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저놈은. 약식 찌듯이. 오늘 수업은 예 조리소에 나온 그대로 조리를 하는 것이 관건. 그래야 지금의 입맛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다. 곱하기 3으로 해갖고 그래서 상추를 300g이 되고 물이 900g 되고 예 조상들의 조리법을 따라가느라 솜씨 좋은 학생들도 종종 시행착오를 겪는다. 저거는 150g에 150g. 저거 150g. 물은 그대로 900g. 음식 맛은 손맛이라지만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정확한 계량을 찾아내는 것이 연구소가 하는 일. 1600년도에 나온 고조리서 요렇게 나와 있는 음식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옛날 방법이니까 어떤 건 한약재가 너무 들어가니 쓰고 또 어떤 건 또 너무 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실험 조절 해봐가지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해보고 아 이게 너무나 써서 못 먹겠다 이러면 이제 좀 줄이고 그런 작업을 해요. 세상의 모든 맛 좋은 음식은
먹는 일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윤숙자 이사장. 지극함을 다한 배려와 정성은 그녀가 강조하는 요리 철학이다. 무청이 조금 더 부드러웠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맛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레시피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무청을 조금 더 무청을 조금 더 네. 부드럽게 삶아가지고 넣으면 네, 네. 이파리 먹는 저는 아주 좋아요. 어느덧 첫 번째 요리가 완성됐다. 만들어진 전통 음식들은 사진을 찍어 리포트를 만든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즉석식품의 홍수 속에 보물 같은 우리 음식들이다. 윤숙자 이사장은 한식만 전수하지 않는다. 신랑이 아주 그냥 이렇게 잘 집에서 간이했다고 좋아하지? 네. 요즘 맨날 칭찬이 부부가 서로 뭔가 미래에 뭔가 내 아내가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부부를 더 친하게 하는 거라고. 딸들이에요. 수제자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여기를 친정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와도 다시 오고 싶고 와서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는 곳, 배워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친정은 항상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들한테 음식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여자로서 지켜야 될 거, 또 아내로서 지켜야 될 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도 항상 알려주세요. 해외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그녀가 강의를 쉬지 않는 이유는 한식을 널리 알리는 일만큼이나 한식을 만드는 사람 또한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맛을 평가하는 시간. 옛 조리법에 따라 만든 음식들이 현대인의 입맛에 맞으려면 조리법에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과정이다. 조선간장하고 소금하고만 고개 잘 소금 4g에서 1g으로 줄입니다. 그녀에게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한식이 세계 속에 더욱 빛나길 기대해 본다. 그 선생님 표기법 같은 것도 문제잖아요. 표기법. 그래요. 네,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한식당을 경영하려면 그 메뉴판이 있어야 되고 메뉴판에 한글만 적는 게 아니라 영어나 그렇죠. 일어 중국어를 적어야 되는데 적어도 영어만은 제대로 우리 음식을 이렇게 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지금 재작년, 작년에 이제 그 한식 외국어 표준 표기법 네. 길라잡이라는 아. 그 책을 내서 이제 그 지금 배포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거 이전에 이제 지금 관광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한 1,300가지의 한국 음식 메뉴 이름이 영어로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도 보면은 이제 조금 혹시 좀 오자가 있어서 저희가 네, 네. 올해 아, 저희 재단이 그것을 다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네네. 협업을 해서 지금 그 관광공사 사이트에 2,000가지 음식 중에 1,300가지 한식을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다시 맡겨서 와. 용역을 맡겨서 네.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수정이 끝났고 네. 지금 그 관광공사 사이트에 한식 1,300가지가 다시 오류가 다시 이제 수정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인쇄소에 가서 우리 식당에 그 메뉴판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던 거를 해드렸던 거예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예. 오자가 많았죠. 뭐 할머니 무슨 뭐 그 구워 먹는다, 네, 뭐 식스타임, 뭐 육회를, 아, 뭐 육회를 이런 식으로 무슨 방어 요리가 나왔는데 뭐 디펜스, 네. 그 쉬라든지 뭐 이런 게서 나와서 그걸 찾아보니 예. 그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맡겼더니 그런 데서 인쇄소에서 이렇게 기가 해주니까 막힌 오타 옷자들이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인쇄문화 협회에도 저희가 이제 협조 요청을 공문을 드리고. 해서 보내드리고 관련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도 이제 해낸 거가 있어요. 210가지. 그것도 다시 저희가 전문가들 음식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오류를 잡아서 다시 하고 있어서 또 저희 한식 재단 자체에서도 올해 네. 작년에 길라잡이 200가지가 나왔지만 올해 100가지를 더해서 네. 아마 연말쯤 되면 네. 조금 오류가 많이 수정이 잡혀질 되고 것 같고 가져가지고. 그리고 해외도 바로 이어서 네. 그것을 대사관이나 뭐 문화원이나 AT지사에 다 보내서 내년까지면 많이 수정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말하는 거를, 언어를 이제 사실 그 업으로 이제 오래 했던 사람이 막 보면은 진짜 안타까운 네. 경우가 네.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고, 모르시니까 또 잘 그런 모르시니까 그런, 근데 이게 체계화되고 좀 통일화되면 네. 오류도 많이 바로잡아지고, 뭐 생각만 해도 뿌듯한데요. 네. 그거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 또 국빈들 오는 그런 만찬에는 항상 이제 그걸 총괄하는 어떤 게 책임 있는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간에 해오셨던 그런 어떤 행사들 가운데 좀 인상적이었다거나 좀 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남북 정상회담 때 네. 제가 만찬 총괄로 가서 북측이 만찬을 내놓으면 이제 남측이 답례 만찬을 내놓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제가 잊지 못해요. 왜냐면 개성을 고향을 통해서 이렇게 평양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그 정말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 네. 막 급박한 순간도 그랬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게 사실은 요리가 매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도 사실은 조리하다 보면 좀 생기시잖아요. 가장 긴장했거나 좀 긴박했던 순간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아마도 그게 동경이었던 것 같아요. 궁중 음식을 선보이자. 그래가지고 제가 또 겁도 없이 신설로까지 또 이렇게 메뉴에 넣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 300명 이렇게 이제 코스로 이렇게 저희 한식을 갔는데 정말 갑자기 한 가지씩 막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연구소 팀원들이 잘하긴 했지만 지금 앞에서 빨리 그 전체식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이제 팀원 하나가 나박김치를 손을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박김치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와라 이러면서 막 이게 이제 긴박한 네, 다량을 할 때는 다수를 할 때는 그렇죠. 긴박한 시간도 되게 중요하고 뭐 식지 않게 또 마- 실수 없이 마음이 나게 타고 되니까. 네네. 애가 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경험이 많으셨는데 얼굴 표정은 너무 평화로우세요, 이사장님. 가을에 사실 이제 정말 뭐 우리가 딱 원기 회복하고 싶을 때 사실 이제 보양식으로 또 한식을 또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근데 뭐 너무 많은 음식이 있겠지만 어떤 음식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요즘에 딱 좋은 음식들. 네, 예. 그래서 재료는 가을철에 나오는 재료를 많이 쓰시면 제철 음식을. 좋겠어요. 네네. 예를 들면 요즘 호박도 많이 나오고 또 버섯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가을 나물들도 많이 나와요. 그게 다 보약이거든요. 네. 근데 음식 한 가지를 추천하라 하시면 저는 추어탕을 하나 추어탕. 아주 쉽게 예. 그래서 펄펄 살아있는 그 미꾸라지를 사다가 이렇게 그 양품에 넣으시고 그 살아있는 미꾸라지에다 굵은 소금을 한 좀 확 뿌리고 채를 딱 덮어 놓으세요. 네. 그러면 막 이렇게 팔팔 뛰면서 그렇죠, 해감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깨끗이 씻어서 우선은 푹 끓여요. 푹 끓입니다. 네. 그래서 푹 끓여지면 이제 채에다가 받쳐서 그 미꾸라지 고기는 아래로
그리고 이 뼈는 뼈는 버리고. 그래서 된장 좀 풀으시고 뭐 무슨 들깻잎이나 뭐 이렇게 파, 마늘 많이 넣으시고 또 산초를 넣으면 좋은데 없으시면 후춧가루도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된장을 풀어서 그리고 우거지 뭐 그런 열무나 배추잎 같은 거 좀 데쳐서 넣으셔서 굿두루 많이 끓여서 한 그릇씩 드시면 예. 포만감이 막 네, 밀려오면서 우리- 막 침 나오는데요. 우리 설명만 듣는데도. 남편들 네. 여름 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그릇 드리면 좋고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좀 힘들잖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해하시네. 아, 저도 막 들으면서도 진짜 맛있겠다, 막 힘나겠다는 생각이. 어렵지가 않아서 네.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요. 추어탕은 사실 집에서 해 먹을 생각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냥 맨날 쉬운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것만 하지. 아, 그렇게 선생님 설명 들으면 굉장히 쉬운데 직접 할 때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밥 요즘에 뭐 열풍이라고 할 만큼 집에서 사실은 밥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다 기본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잘해 먹을 수 있는 거. 선생님, 뭐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냥 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아까도 방금 제가 제철 재료가 보약이다 그랬는데, 버섯이 어떤 버섯도 다 좋아요. 그래서 버섯을 사셔서 네. 그것을 그렇게 그 생 버섯들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그 끓는 물에 소금 좀 넣으시고 데쳐서 먹기 좋게 짝짝짝 찢으셔서 나물로 무치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국을 좀 끓이실 때 버섯국을 끓이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그 국물 멸치다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좋고 네. 뭐 멸치 국물도 아주 좋고요. 채소 국물도 좋고 뭐 집에 많이 고기 덩어리가 좀 쓰다 남은 게 있으면 육수를 끓여도 좋고요. 밥을 하실 때도요. 네. 버섯이나 밤 대추를 넣어서 밥을 한번 해보세요. 밥도 아주 좋아요. 아, 선생님 밤대추는 가끔 넣어요. 근데 네.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버섯도 네. 이렇게 굵게 채 썰어서 또 썰면은 굵게 네모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밥할 때 같이 넣으시면 뭐 밥 한 그릇 속에 가을이 가득 들어있네요. 표현도 시적이세요. 오늘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음식 얘기하니까 굉장히 네. 기분도 좋아지고요. 이렇게 사람이 뭐 맑아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선생님. 워낙에 이제 뭐 세계 무대를 많이 누비고 계셔서 제가 어떤 일을 더 하실 거냐고 여쭤보기도 참 죄송스러워요. 근데 그래도 갖고 계신 계획이 또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 옛날 구 관광공사 자리, 네. 예, 그 중구 다동에 있는 그 옛날 구 관광공사 자리에 저희가 한식 문화관을 거기다가 이제 지난 4월 11일 날 문을 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곳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내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곳을 그 한식 확산의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를 잘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한식 조리사들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아. 어디서든지 한식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국내나 해외에 보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식 조리사를 잘 양성하고 네.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활동을 하게 우리가 도와줘서 네, 지원을 많이 그분들이 좀 해드리고. 이렇게 잘 알려지면서 한식도 같이 알려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해볼까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이사장님을 통해서 지금 한식재단에서 또 이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건강한 몸과 마음의 그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시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우리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해야 되는지 좀 스스로를 좀 많이 생각하고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항상 그 이사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또 많이 활동하실수록 우리 한식이 또 더 널리 알려지는 일이니만큼 늘 정말 이렇게 왕성하게 또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너무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사장님. 전적인 유리빛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분한 우리 주부님 찬찬히 듣고 싶은. 네. 저는 그 못 볼 때는 토요일 날 쫙 몰아보거든요. 그러신다고 네, 해요. 대부분. 아니 진짜 이렇게 여유란 팬도 많으실 거예요. 엄마들.